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리고 장고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만들면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보통 저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수업 다 듣고 나면 페이스북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뭔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저장해야 될 데이터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필요할 때 원하는 것만 꺼내 쓸 수 있도록 분류하고 관리해두는 걸 우린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이런 전화번호부 만들기 과제 같은 걸 내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거 키셔서 딕셔너리 같은 거 만들고 거기다가 이름 전화번호 저장하면 그것도 DB고요. 아니면 파일 같은 거 키셔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저장해 놓으면 얘도 사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보를 하나씩 저장하고 있는데 양식에 맞지 않는 정보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쳐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저장해 놨던 걸 양식에 맞춰서 또 꺼내줘야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데이터베이스를 감싸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영어로 DBMS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개발에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런 MySQL, Redis, MongoDB라고 흔히 DB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사실 DBMS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DBMS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것인가 아니면 디스크에 저장할 것인가 혹은 데이터를 이렇게 키, 밸류 형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아니면 다 붙여서 문자열로 저장할 것인가 나눠줍니다.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보고 그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고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써볼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영어로는 Relational Database, 그래서 RDBMS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관계형 DB가 뭐냐면 데이터를 엑셀처럼 가로, 세로, 표에다가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표를 우린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테이블의 세로줄을 컬럼, 가로줄을 로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로줄과 세로줄이 겹치는 곳에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여기에는 알파벳이나 숫자나 날짜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널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쓰는데 첫 번째로 데이터 구조화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형식에 맞춰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딱 봐도 보기에 편하죠. 그리고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걸 막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유행을 따라갈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셨나요? 라는 설문에서 상위 3개는 모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우리같이 유행에 민감한 학생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데? 학회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이름이 이혁인 사람의 주소와 학번을 뽑아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터미널에 이런 명령어를 치면 됩니다. 학회원 테이블에서 학번, 이름, 주소를 뽑아주세요. 근데 이름이 이혁인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학회원들만 뽑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회원 테이블에서 학번, 이름, 주소를 뽑아주세요. 근데 주소가 서울시 마포구인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할 겁니다. 이러한 명령어들을 우리는 SQL이라고 부르고요. 영어 문법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고 배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SQL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마스터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린 장고를 쓰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그림인데요. 여기서 models.py가 데이터 저장, 검색 관리를 대신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models.py만 쓸 줄 알면 SQL 같은 거 몰라도 되고요. 대신 이걸 잘 쓰기 위해선 관계형 DB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된 표를 우린 테이블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테이블의 세로줄을 컬럼, 가로줄을 로우라고 한다고 했죠.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스터디 끝나고 뒤풀이를 가기로 했어요. 네,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피자집으로 뒤풀이를 갔는데 아무 허락도 안 받고 하와이안 피자 2판을 자기 테이블에 시켰다고 해봅시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학교에서 추방해야겠죠. 다시는 학교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학회원 DB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회원 테이블에서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을 조회를 했는데 2명이 나와서 2명 다 삭제를 해버리면 가만히 있던 나머지 홍길동 1명이 큰 피해를 보겠죠. 데이터를 로우라는 곳에 저장한다고 했는데 로우가 많아지다 보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데이터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로우를 한 번에 찾아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로우를 다른 로우와 구분해낼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는 고유한 값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변경되지 않아야 되고 모든 로우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학번이나 주민번호, 이메일 같은 값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학회원 테이블에는 학번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을 쫓아낼 때 이름이 아니라 학번으로 쫓아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렇게 한 로우를 다른 로우와 구분해주는 정보가 들어가는 컬럼을
우리는 기본 키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키, 줄여서 P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계형 DB는요, 모든 테이블에 반드시 PK가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배달 주문 같은 거 받는 테이블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테이블에는 PK로 쓸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메뉴, 사람 이름, 주소 같은 건 모두 겹칠 수 있죠. 이럴 땐 그냥 주문 ID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주문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하나씩 숫자 올려가면서 넣어주고 이걸 PK로 설정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게, 예를 들어 50년 동안 빅맥만 먹은 사람도 있었죠. 우리도 주문 저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버거에 미쳐버린 나머지 자기 이름을 김버거 같은 걸로 바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문 테이블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을 모두 김버거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김버거로 바꾸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이 주문이 한 1억 개 정도 있다고 해보면 1억 번 동안 김성훈을 김버거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러면 컴퓨터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관계형 DB는 보통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유저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놓고 유저 정보를 거기다 저장해 두는 거죠. 그리고 주문은 또 주문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문자 정보를 주문 테이블에 유저 ID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유저의 PK를 따로 저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김성훈이 갑자기 김버거로 이름을 바꿔도 주문 테이블의 값은 하나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PK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테이블을 쪼개서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정규화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을 연결시켜주는 다른 테이블의 PK를 가지고 있는 컬럼을 우리는 외래키, 영어로는 Origin Key, F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테이블에 PK를 하나씩 가지고 다른 테이블과 관련된 정보는 FK를 통해 저장합니다. 다음번에는 모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